경대재활주간보호센터는 파킨슨 재활운동이 특화된 센터입니다. 파킨슨병 진행으로 보행운동이 필요하신 분이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이라는 질환에 대해 특히 파킨슨병의 주요 원인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파킨슨병은 누구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지만 왜 이 병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여러 가설과 연구들을 정리하여 파킨슨병의 원인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이란 무엇인가? 먼저 파킨슨병을 간단히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뇌 안의 흑질 부위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가 점진적으로 사멸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도파민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따라서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떨림, 경직, 느린 동작, 균형장애 같은 운동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비운동성 증상, 예를 들어 우울증, 인지저하, 수면장애도 함께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도파민 세포가 죽어가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제시된 주요 원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의 주요 원인, 노화. 파킨슨병은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합니다. 65세 이상 인구에서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노화 자체가 가장 큰 위험 인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경세포는 자연적으로 손상되고 재생 능력은 감소합니다. 특히 도파민 세포는 매우 민감하여 나이가 들수록 손상 속도가 빨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는 활성산소 생성 증가, 세포 내 노폐물 축적, 세포 에너지 저하 등을 유발하여 신경세포 사멸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유전적 요인. 예전에는 파킨슨병을 전적으로 후천성 질환으로 보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유전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정 유전자 변이가 파킨슨병 발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관련 유전자로는 NNC 유전자, LRRK2 유전자, 파크2 유전자, 핑크원, DJ1 등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들은 신경세포 내 단백질 처리를 조절하거나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신경세포 손상이나 염증이 쉽게 유발되고 결국 도파민 세포가 죽게 됩니다. 다만 전체 파킨슨병 환자 중 유전적 요인만으로 설명되는 경우는 약 10부터 15%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적 요인도 파킨슨병 발생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요 환경 위험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농약 노출, 제초제나 살충제에 포함된 특정 화학물질이 신경세포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금속, 노출, 남, 망간, 철분 과다 등이 신경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 오염된 물을 통한 독성 물질 섭취도 위험 요인입니다. 공장 근로, 농업, 종사, 특정 직업군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역시 리스크를 높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공업지대 거주자들 사이에서 파킨슨병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환경 독성 물질은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촉진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켜 신경세포 사멸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활성산소가 과다 생성되어 세포를 공격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의 뇌에서는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되고 항산화 방어 체계가 약화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도파민 자체가 대사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도파민 세포는 일반 신경세포보다 더 쉽게 손상됩니다. 산화 스트레스 세포 손상 신경염증 세포 사멸. 이러한 악순환이 파킨슨병의 진행을 촉진시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관찰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면 세포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며 세포 사멸 신호가 촉진됩니다. 특히 핑크원, 파킨 같은 유전자들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경우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론은 현재 파킨슨병의 중요한 발병 메커니즘 중 하나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응집과 알파 시노클레인.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서는 루이소체라는 이상 단백질 덩어리가 발견됩니다. 이 루이소체의 주요 구성 성분이 바로 알파 시노클레인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정상적인 알파 시노클레인은 신경세포 기능 유지에 필요하지만 변형되거나 잘못 접힌 알파 시노클레인이 서로 응집하면 독성을 띠게 됩니다. 결국 세포 기능을 망가뜨리고
세포 사멸을 유발합니다. 알파 시노클레인 이상은 파킨슨병 발병의 핵심 병리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신약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신경염증. 최근에는 신경계의 염증 역시 중요한 발병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면역계가 활성화되어 뇌 안에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신경세포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미세하교세포의 과활성화가 신경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경염증이 일단 발생하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면서 신경 손상을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합적 요인의 작용. 이처럼 파킨슨병은 하나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 유전, 환경 산화 스트레스, 단백질 이상 염증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이 독성 환경에 노출되거나 나이가 들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파킨슨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보다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파킨슨병의 정확한 발병 원인을 완전히 규명하는 것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밝혀진 여러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독성 환경물질 노출 최소화, 규칙적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항산화 식품 섭취, 스트레스 관리, 가족력 있는 경우 조기 검진, 최신 연구 동향 주시, 이러한 예방적 관리가 발병 가능성을 낮추고 초기 발견 시 증상 악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파킨슨병의 주요 원인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일 원인이 아닌 복합적 요인이 얽혀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위험 요인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최신 연구를 통해 더 많은 답이 나오길 기대하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